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미국은 이 중국을 향한 거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향해서 고개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7월 1일 하루 앞둔 6월 30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역투자기본협정, 이 TIPA라고 그러는데요. 이 TIPA 협상을 5년 만에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무역투자기본협정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또 미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런 미국 내의 날선 대응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백악관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중 행보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미국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반중 연대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회의 등을 통해서 중국의 홍콩, 대만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코로나19 기원 제조사 1대1로 이런 대응 등을 이슈로 해가지고 반중 연대 구축을 본격화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에서 대중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도시 중국 담당 선임국장이 중국이 과거 미국을 상대로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도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팽창하는 중국에 맞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나긴 게임, 미국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전략,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비대칭 전략이란 이 상대방의 우위 전력은 피하면서 약점 및 취약점을 노리는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미 G2, 그러니까 주요 두 나라 반열에 오른 중국과의 전면적 대치는 소모적이니까 그건 피하고 중국이 약하거나 미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경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러시도시 국장은 이 책에서 중국은 그간 효율적으로 미국의 질서를 조금씩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벌을 준 것도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국장은 미국도 중국의 야심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에 이어서 중국 주변 동맹국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뿐만 아니라 대함 순항 미사일 같은 이런 방어 및 공격 능력 모두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맹국들의 군비 증강을 통한 중국 압박을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꼽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국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중국에 맞서도록 하겠다는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권 회복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도시선임국장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경제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환영할 만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선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도시국장이 말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G7 정상회의에서 B3W, 그러니까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계획을 주창한 바 있고요. 공동성명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던 거죠. 결국 이 러시도시 국장의 이런 대중국 정책 구상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강경파인 도시국장은 아시아 차루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하고 이 싱크탱크라든지 컨설팅 그룹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국장의 아이디어가
캠벨 조정관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은 지난 1월에도 캠벨 조정관과 함께 외교전문의 포린 어페어스에 공동기고문을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도 미국은 모든 사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을 좀 새롭게 정리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비대칭 전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 행정부의 반중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의회라는 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를 해줍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을 주제로 해가지고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요구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였던 매슈 포팅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을 지배해가지고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 규범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설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경쟁이 필요한 미국 내 기술 투자,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역량 강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중국산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반중 분위기를 선도해가지고 주목을 끌었는데요. 팀 스콧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지난 200년간 누려온 꿈을 누릴 기회를 잃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팅저 전 부보좌관은 온라인 쇼핑할 때 중국산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맞장구를 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런 반중 분위기에 이를 다는 의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미국 의회 내에서 대놓고 중국을 옹호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오히려 강하게 중국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국 내의 반중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의 패트리샤 김 선임 정책 분석관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주 뉴욕 총영사관 주최의 세미나에서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 권위주의 정부가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 엘리트층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분석관은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작년에 73%였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 미 국민 중 78%는 팬데믹,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이 중국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미국민의 반중 감정이 의회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반중 강경 태도는 보수 정당인 공화당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역시 대중 강경파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코넬 의원은 부인이 대만계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원의 분위기는 하원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제 그 선두주자가 바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미 2022년 내년에 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보이콧하자고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면서 반중의 선두에 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가능하면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대중국 정책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가지고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의회는 민주와 공화당 양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미 의회가 내놓은 중국 관련 법안들은 그리고 결의안은 모두 230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의 대중국 법안, 결의안을 처리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중국을 달달 볶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실제로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중순에 상원 내의 8개 위원회에다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전부 찾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열성적입니다. 확실하게 중국의 길을 꺾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 의회가 대중국 견제 및 압박 법안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의 분위기는 그래 안 해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행정부를 더욱 채찍질하면서 주마가편,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주마가편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대표적인 법안들 중에 하나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4월 발의해가지고 상하원을 통과한 2021년 전략적 경쟁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홍콩, 신장 유구르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대만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 부분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 중국을 아주 열불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상무위원회, 은행위원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지난 6월 8일 무려 2376쪽에 달하는 미국 혁신과 경쟁법을 탄생시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로봇 개발 같은 이런 중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는 첨단 과학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2,500억 달러, 한 28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무부 자원 및 인력 배치를 늘리게 했고 또 홍콩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 필요성 등을 담은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과 관여 보장 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5월 발의한 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미국 의회의 관심은 온통 중국에 쏠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익이고 더불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과거 트럼프 정권 때도 거셌지만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의 대중국 압박은 차원이 다릅니다. 접근 방식도 아주 체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때는 이슈 파이팅 개념으로 저돌적으로 맞붙었다면 바이든 정권에서의 대중국 정책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송곳 전략으로 중국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소를 한 방 치는 시기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때는 취임 3개월 만에 말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잇따라 얼굴을 맞댔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오히려 두 정상의 회담은 개최 여부 자체가 빅뉴스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넣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가을에 3연임을 위한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사실 미국이 판을 뒤흔들어 버리면 시진핑의 3년인 꿈도 가물가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음이 조급한 것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포스트 시진핑입니다. 그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한 중국과의 협상에 섣불리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의 행정부하고 의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엄청난 압박 카드들을 던지게 될 겁니다. 어차피 게임은 미국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Y타임스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정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